최근 북한이 재래식 전력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원양 함대를 만들겠다는 다소 좀 어처구니 없는 포부까지 밝혔는데요. 실제로 5,000톤급 구축함을 한 척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최현함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일명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이지스 호소함이라고 불리는 신형 구축함을 살펴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100만 구독자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25일 북한 해군 역사상 전례 없는 대형 전투함정 최현함이 진수됐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해군이 보유한 함정 절대 다수는 수백 톤급의 소형 함정이고 대형이라고 해봤자 1600톤급 정도가 한계였는데 이처럼 우리 해군과 북한 해군 사이의 전력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일찌감치 원양 작전 능력은 포기하고 연안 방어 중심으로 전략을 펼쳐왔는데 그러던 북한이 갑자기 1000톤도 2000톤도 3000톤도 4000톤도 아니고 5000톤급 구축함을 내놓은 것,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우선 최현이라는 함명은 김일성 시대 인민무력부장을 지낸 최현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고요. 이 김정은은 진수식 축사에서 김책, 안길, 강건의 이름도 언급하면서 향후 신형 구축함에 붙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축함을 총 4척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지난 21일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이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파손 사고가 벌어지면서 배가 정상적으로 띄워지지는 못했고요. 지금 상당히 파손이 심각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복원이 가능할지 그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언뜻 봐도 무장을 정말 과하게 그냥 꽉 눌러 담은 그 느낌이에요. 추정되는 미사일 숫자만 해도 무려 106발이고 이 중 74발이 수직 발사기 즉 VLS에 실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000톤급 함정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과무장이죠. 심지어 다른 배들 같으면 헬기 경납고가 들어갈 자리까지 또 VLS로 그냥 꾹꾹 눌러놨으니 이건 VLS에 정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이건 뭐 정말 좀 과한 표현으로 VLS 성애자 약간 좀 이런 수준이에요 지금 진짜. 이게 또 미사일의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종류입니다. 총 8종류의 미사일이 탑재되는 걸로 보이는데 먼저 러시아제 토르를 복제한 북한산의 적어도 함대공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고요.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는 신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실립니다. 여기에 대함 미사일, 대잠 미사일, 그리고 지대공 미사일인 별지 기반의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마지막으로 함대지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되죠. 숫자를 따져볼까요? 적어도 함대공 미사일이 32발,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 12발, 대함 미사일이 8발, 대잠 미사일이 8발,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이 12발, 탄도미사일 10발. 미사일 숫자만 하다가 질식사하겠어요 진짜. 그야말로 미사일 백화점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그런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전식 발사대가 몇 개가 있어서 여기에 총 16발의 북한판 스파이크 NLOS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은 광섬유로 유도되는 방식이라 비교적 근접해 있는 적 지상 및 수상 목표에 대응하지만 고속적이나 무인 드론 대응용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포무장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함수에 이탈리아 오토멜라라사의 함포를 복제한 것으로 보이는 127mm 함포가 달려 있습니다. 다만 이 이탈리아제 원본은 원격 조종식 무인 포탑이지만 어째 사람이 타고 조준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 연돌 뒤에 러시아의 판치르 M2를 베낀 듯한 북한제 근접방어무기 시스템, 즉 CIWS가 또 그 좌우에는 원격 조종식의 30mm 게틀링포도 자리 잡은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체급 대비 무장이 좀 과한 편인, 아무리 봐도 일반적이진 않은 형태인 건 맞습니다. 이 최현함은 진수된 지 3, 4일 뒤인 28일과 29일에 무장 성능과 전투 적용성 시험, 간단하게 말해서 무장 실사격 훈련을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입니다. 보통 군함은 진수 후 수개월에서 길게는 1, 2년에 걸쳐서 해상 시험을 실시하기도 하고 어쨌든 진수한 지 며칠 만에 무장까지 사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움직인 것은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는 이미지를 국내외에 강하게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북한은 예전에도 이런 식의 거두절미 내진 생략형이라고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자주 보여왔는데 이번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기술 검증보다 선전용 이벤트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저 무장들이 정말 발사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표적을 상대로 전투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남아있는데요. 일단 무장 운용 시험이 공개된 만큼 적어도 무장들이 모형은 아니다 라는 점은 확인된 셈입니다. 하지만 평판형 전자주사식 레이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북한판의 이지스 호소함이라고 불리게 된 계획인데 이게 실제로 탑재가 된 건지 아니면 진짜 자리만 비워두고 철판으로 일단 메꿔놓은 건지 그것도 아직 100%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무장이 전부 다 여기 다 채워져 있는 거면은 연료나 보급함 같은 기본적인 필요 물자의 탑재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전투 지속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항속거리도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고속정보다 조금 더 오래 나갔다 올 수 있는 수준이라는 굉장히 박한 평가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러면서 무슨 원양함대 타령인지 좀 파헤칠수록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에 또 하나가 정말로 내 척을 다 만들 게 확실하면 이렇게까지 한 척에다 무장을 몰빵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또 엔진 역시 장착 여부를 두고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공개된 무장 시험 발사 당시에 함정이 스스로 항해하지 못하고 예인선에 의해 이동했다는 정황이 있는데 실제로 항구에서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데 가서 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멀리 가기 힘들다는 얘기죠. 즉 동력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로 추정되는데 심지어 공중에서 찍은 컷을 보면은 이 연돌들 굴뚝 안쪽이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엔진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까지 있는데 다만 엔진은 지금 최연함같이 선체 조립이 끝난 이후에 탑재하기 힘든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최소한 엔진 자체는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엔진만 들어있고 실제 가동을 위해서 필요한 다른 주요 보조 장비들은 아직 장착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죠. 북한의 내척 건조 목표가 실현될지 미지수인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정을 가짜 또는 종이 호랑이로만 단정짓긴 이릅니다. 북한이 어쨌든 한두 척이라도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정황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게다가 이 과정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추정되면서 적어도 최연함만큼은 완성시켜서 실전 배치하겠다. 이것까지는 의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특히 함정에 핵탄두가 탑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과도한 무장은 아닐까 의심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최연함이 단순한 과시용으로만 보기에는 북한의 의도가 꽤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지난 5월 4일 실제로 김정은은 전차 생산시설을 방문해서 육군의 현대화를 강조한 바 있고요. 열세인 공군력 역시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걸로 풀이되는데요. 즉 육해공 할 거 없이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등에 업게 된 이상 그들의 향후 군사행보를 더욱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